매일 오후 당신이 앉는 가장 좋아하는 의자가 조용히 당신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다면 어떨까요? 극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65세 이후에는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것이 더 이상 무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느끼는 것 때문이 아니라 느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치명적인 함정이 됩니다. 고통도 경고, 신호도 없이 그저 느리고 조용한 손상이 매일 조금씩 스며들어 어느 날 아침 당신은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아예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한국 노인들이 의사들이 이제 좌식 사망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부분은 대부분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다는 것입니다. 가슴 통증도 숨 가쁨도 없이 그저 조용한 삶과 조용한 끝을 맞이할 뿐입니다. 저는 당신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경고하려는 것입니다. 제 삼촌이 안락의자에서 일어나다가 쓰러지기 전에 누군가 저에게 경고해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 슈포요에서는 65세 이후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것이 당신의 몸에 해로운 6가지 심각한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5분만 매시간 움직여도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으며 지금 바로 저와 함께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평생 앉아 있었는데 얼마나 나쁘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당신의 몸이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습니다. 40대나 50대에는 무해해 보였던 것, 예를 들어 몇 시간 동안 TV를 보거나 긴 점심 식사를 하는 것이 이제는 당신의 심장, 근육, 뇌, 심지어 독립심까지 조용히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5세 이후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것에 6가지 숨겨진 위험과 더 중요한 것은 각 위험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체육관, 특별한 장비, 심지어 집을 나설 필요도 없는 실용적이고 간단한 변화이며 어쩌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 또는 당신이 아끼는 사람을 위해 이 영상을 시청하든 더 오래, 더 강하게, 더 자유롭게 살기 위해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실제 해결책을 얻게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러한 종류의 콘텐츠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하세요. 매주 우리는 노인들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건강 정보를 공유합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통제력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첫 번째 위험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심장을 손상시킵니다. 72세 은퇴한 도서관 사서인 오하이오의 박선희 씨는 항상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술도 마시지 않고 튀긴 음식도 거의 먹지 않았으며 창가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 오후 시간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장미를 돌보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딸이 몇 분 후 잔디밭에 쓰러져 있는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은 그녀가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뇌졸중이나 심장마비가 아니라 장시간 앉아 있는 것으로 인한 혈액순환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박선희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매주 토요일마다 식료품점에 가는데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녀가 깨닫지 못한 것은 TV를 보든 책을 읽든 그냥 휴식을 취하든 하루에 16시간씩 앉아 있는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의 심장을 조용히 약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설명하자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을 때, 특히 안락의자나 푹신한 의자에 앉아 있을 때 혈류가 느려집니다. 혈액이 다리에 고이기 시작하고 이미 나이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는 심장은 혈액을 계속 순환시키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추가적인 부담은 동맥을 경직시키고 심장 근육을 약화시키며
심부전, 부정맥, 심지어 갑작스러운 실신의 위험을 조용히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이 그렇게 무서운 이유는 종종 경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가슴 통증도 숨가쁨도 없이 너무 늦을 때까지 조용히 찾아옵니다. 실제로 의료 연구자들은 이제 이것을 좌식병이라고 부르며,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6시간 이상 앉아있는 65세 이상 성인은 가끔 운동을 하더라도 심장 관련 합병증의 위험이 현저히 높습니다. 해결책은 좋은 소식입니다.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박선희 씨는 매 30분마다 타이머를 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이머가 울리면 일어나 팔을 뻗거나 우편함까지 걸어가거나 차가 우러나는 동안 좋아하는 60년대 노래에 맞춰 춤을 췄습니다. 의사들이 이제 작은 움직임 간식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작은 움직임들이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체육관도 필요 없고 비싼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매 30분마다 이 3분 동안 제자리에서 일어나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심장의 부담을 줄이며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앉아서 다리 들어 올리기나 TV를 보면서 발을 까딱거리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심장은 식물이 햇빛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움직임을 필요로 합니다.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습관을 시작하면 당신의 몸은 당신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감사할 것입니다. 이제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것이 심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으니 혈관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위험은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증상도 없이 찾아올 수 있는 혈전입니다. 있다.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치명적인 혈전의 위험이 증가하며 종종 경고 없이 찾아옵니다. 75세 한국전쟁 참전 용사인 경기도의 김철수 씨는 오랫동안 서서 일한 후 안락 의자를 좋아했습니다. 은퇴 후 그는 마침내 편안히 쉴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일과는 간단했습니다. 아침 식사, 독서, TV 시청, 낮잠, 저녁 뉴스 시청. 때로는 4~5시간 동안 일어나지 않고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긴 낮잠 후 김철수 씨는 일어섰다가 종아리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잠을 잘못 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녁 무렵 그의 다리는 붓고 만지면 따뜻했으며 약간 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화장실로 가던 중 응급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다리에서 큰 혈전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심부정맥 혈전증 DVT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혈전의 일부가 떨어져 폐로 이동하여 폐색전증을 일으켰습니다. 김철수 씨는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설명하자면 심부정맥 혈전증은 장시간 앉아있는 것에 가장 위험하고 가장 이해되지 않는 위험 중 하나입니다. 특히 다리를 움직이지 않고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있으면 다리 아래쪽의 혈류가 급격히 느려집니다. 이미 혈액순환이 느리고 나이나 약물로 인해 혈액이 더 끈적해질 수 있는 노인들에게는 혈전이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위험한 점은 이러한 혈전이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폐로 이동하여 폐색전증을 일으키거나 뇌로 이동하여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슴 통증이나 피로와 달리 혈전은 많은 경고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때로는 다리가 붓기도 하지만 아무런 증상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혈전이 발생하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이 심부정맥 혈전증의 위험이 가장 높으며 장시간 비행이나 좋아하는 의자에 앉아있는 것과 같은 장시간 앉아있는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해결책은 쉬거나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즐기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혈액순환을 유지하는 작은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매 30분마다 발목을 굽혔다 펴고 발가락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걷는 동작을 모방하여 다리에서 심장으로 혈액을 다시 펌프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앉아서 다리 들어 올리기, 발을 원을 그리며 돌리기, 또는 종아리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김철수 씨의 아내는 그 일이 있은 후 식탁 아래에 작은 발판을 놓고 그가 TV를 보는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다른 좋은 방법은 방 건너편에 물 한 잔을 두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고 싶을 때마다 일어나서 걸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움직임들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라톤을 뛰는 것이 아니라 혈액이 연못에 고인 물처럼 정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혈전이 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시간 앉아있는 것의 다음 위험은 훨씬 더 개인적인 곳, 즉 당신의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작은 건망증으로 시작된 것이 천천히 더 심각한 것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앉아있는 것이 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몸뿐만 아니라 기억력도 조용히 약화됩니다. 집중력, 심지어 정체성까지도 말입니다. 74세 전직 피아노 교사인 전라남도의 이영희 씨는 명석한 두뇌와 따뜻한 유머 감각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십자말풀이를 좋아했고 달력 없이도 생일을 기억했으며 여전히 쇼팽을 안보로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녀의 일상은 바뀌었습니다. 레슨을 그만두고 집에 더 많이 머물면서 오후 시간을 소파에서 집 개조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건망증이었습니다. 열쇠를 잃어버리거나 이야기를 반복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곧 단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약속을 잊고 심지어 밤새도록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딸은 걱정이 되어 그녀를 신경과 의사에게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경미한 인지 저하가 나타났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아니었지만 신체 활동이 제한적인 노인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패턴이었습니다. 이영희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편안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저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뇌도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설명하자면 움직임과 뇌 건강 사이의 연관성은 강력합니다.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몸은 저전력 모드로 들어갑니다. 혈류가 느려지고 산소 공급이 줄어들며 뇌는 더 적은 영양분을 받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기억, 학습,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영역의 활동을 감소시킵니다. 뇌 스캔을 사용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앉아있는 노인은 기억과 관련된 뇌의 해마 부위가 더 얇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신적 쇠퇴가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나이나 유전 때문만이 아닙니다. 움직임 부족은 가장 간과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 특히 걷거나 스트레칭을 할 때 혈액순환이 증가하고 신경 활동이 자극되며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 BDNF와 같은 화학 물질이 방출됩니다. 이는 뇌 세포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자극이 없으면 뇌는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종종 영구적으로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해결책은 다행히도 긴 운동이나 힘든 일과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영희 씨의 신경과 의사는 그녀에게 매일 아침 간단하고 규칙적인 움직임부터 시작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매일 아침 10분 동안 부드러운 의자 요가를 합니다. 그녀는 걷는 전화 규칙을 지킵니다. 전화가 올 때마다 통화하면서 집 안을 걸어 다닙니다. 그녀는 또한 지역 노인 음악 동아리에 가입하여 가벼운 음악에 맞춰 연주하고 몸을 흔듭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그녀를 다시 활기차게 만들었습니다. 기억력 향상뿐만 아니라 기분과 자신감도 높여주었습니다. TV 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5분간 스트레칭을 하거나 책을 읽는 중간에 부엌까지 걸어가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뇌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새로움과 흐름을 통해 활성화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동안에도 발가락을 꼼지락거리거나 어깨를 돌리는데 1초만 투자하세요. 당신은 이미 당신의 정신 건강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신은 조용히 쇠퇴할 수 있지만 몸은 때때로 갑자기 고장나고 근육이 약해지고 균형 감각이 사라지면 낙상의 위험이 현실이 됩니다. 다음으로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것이 어떻게 당신의 힘과 안전을 위협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4.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근육 손실이 빨라지고 균형 감각이 파괴되어 간단한 움직임이 위험해집니다. 78세 아리조나의 호라비인 하상우 씨는 항상 독립적이었습니다. 그는 65세에 직접 데크를 만들었고 식료품을 사는데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계단을 피하기 시작했고 팔걸이를 사용하여 몸을 일으켜 세웠으며 밤에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불안정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TV 리모컨을 잡으려다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웃이 확인하러 와서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 그는 거의 30분 동안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골절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다리와 엉덩이에 상당한 근육 손실이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몇 시간씩 앉아 있는 것으로 인해 악화된 노화 관련 근육 소모였습니다. 하상우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약하다고 느끼지 못했어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일어설 수 없을 때까지는요. 설명하자면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근육량을 잃습니다. 50세 이후에는 매년 약 1.2%씩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하지만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은 그 과정을 극적으로 가속화합니다. 특히 다리와 코어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수축됩니다. 그리고 수축하면서 약해집니다. 이는 단순히 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잡고 넘어지는 것을 막는 능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근육을 신체의 내장 안전망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근육이 없으면 작은 발걸음조차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 이상 앉아있는 노인은 조정력 감소, 반응 시간 느려짐, 낙상 위험 증가로 고통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낙상은 65세 이상 성인의 부상 관련 사망 원인 1위입니다. 더욱 답답한 것은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쇠퇴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하루 종일 근육을 부드럽게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하상구 씨는 매일 아침 작고 매니저블한 움직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엌 카운터 근처에 서서 발 뒤꿈치를 바닥에서 들어올려 5초 동안 유지하는 종아리 들어올리기를 10회 했습니다. 오후에는 벽 푸시업을 하고 의자를 잡고 한 번에 10초 동안 한쪽 다리로 서는 연습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다리는 더 안정되고 강해졌고 자신감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것들은 큰 근육을 만드는 운동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힘, 조정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고 일어설 때 손을 사용하거나 경사로나 계단을 피하는 것을 알아챘다면 그것은 당신의 몸이 도움을 요청하는 속삭임입니다. 좋은 소식은 매일 몇 분간의 균형 및 근력 운동으로 수년간의 쇠퇴를 되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쇠퇴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앉아있을 때 종종 있는 한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소화기관입니다.
소화가 느려지고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면 건강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으로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것이 어떻게 신진대사와 소화기관을 망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5. 너무 많이 앉아 있으면 소화가 느려지고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여 에너지, 체중, 전반적인 건강을 조용히 손상시킵니다. 70세 은퇴한 회계사인 미시간의 박미숙 씨는 평생 꾸준한 체중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녀는 패스트푸드를 좋아하지 않았고 집에서 만든 음식을 선호했으며 디저트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양을 먹는데도 배가 늘어나는 것을 느꼈고 식사 후에는 에너지가 떨어졌으며 종종 배가 부풀거나 나른함을 느꼈습니다. 병원 방문 결과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녀의 혈당은 당뇨병 전 단계로 향하고 있었고 소화는 현저히 느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어요. 라고 그녀는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그녀에게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앉아서 보내는지 물었습니다. 식탁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안락의자에서 책을 읽고 저녁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그녀는 하루에 거의 10시간을 앉아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설명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소화기관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부드러운 움직임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장시간 앉아 있으면 복부 근육이 압박되고 비활성화되어 음식물이 장을 통과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는 변비, 복부 팽만, 그리고 의사들이 장무력증이라고 부르는 상태로 이어집니다. 동시에 식사 후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것은 우리 몸이 혈당을 관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포도당이 빠르게 흡수되어 근육에 사용되는 대신 혈류에 머무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인슐린 저항성, 체중 증가, 제2형 당뇨병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혈당을 더 천천히 처리하는 노인들에게는 이러한 조용한 변화가 명백한 증상 없이 건강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신진대사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 과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박미숙 씨의 의사는 그녀에게 매 식사 후 최소 15분 동안 서 있거나 걸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녀는 식사 후 천천히 뒷마당을 산책하거나 부엌에서 가벼운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안에 그녀의 에너지가 향상되었고 복부 팽만이 줄어들었으며 혈당이 안정되었습니다. 또 다른 쉬운 방법은 저녁 식사 후 5분 동안 소화 산책을 하도록 알림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소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수면을 위해 몸을 준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앉은 자세에서 몸통을 좌우로 부드럽게 비틀거나 제자리에서 무릎을 들어 올리는 것도 코어 근육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목표는 칼로리를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시스템을 깨어있고 움직이도록 유지하는 것입니다. 소화는 단순히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흐름에 관한 것이며 작은 행동조차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소화불량과 혈당 상승은 걱정스럽지만 여전히 경고 신호를 제공합니다.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것의 마지막 위험은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고통 없이, 그리고 종종 두 번째 기회 없이 찾아옵니다. 다음 항목에서는 가장 무서운 결과, 즉 갑작스러운 죽음의 숨겨진 위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6개.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갑작스러운 사망 위험이 조용히 높아지며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81세의 조용한 남자인 오하이오의 최 씨는 조용한 막다른 골목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매일 그의 이웃들은 그가 똑같은 나무 의자에 앉아 아이스티를 마시며 세상 돌아가는 것을 구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매우 활동적이지는 않았지만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느 여름날 오후, 점심 식사 후
그는 평소처럼 낮잠을 자기 위해 안락의자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이웃이 정원에서 따온 복숭아를 가지고 찾아왔을 때 최 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 구급대원들이 그를 의자에 앉은 채로 발견했습니다. 그는 잠든 채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검 결과 조용한 심장질환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혈액순환 불량과 근본적인 혈관 문제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아픈 것 같지 않았어요? 라고 그의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이에요. 설명하자면 우리는 종종 갑작스러운 죽음을 폭력적이거나 극적인 것으로 상상하지만 많은 노인들에게 그것은 좌식 생활 방식으로 인한 느리고 조용한 손상의 결과입니다.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은 신체의 모든 주요 시스템에 영향을 미칩니다. 혈액순환, 심장박동, 폐활량, 심지어 신경 기능까지 말입니다. 중단 없이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 몸은 저산소, 저운동 상태로 들어가 이미 노화된 장기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심장마비, 치명적인 부정맥, 심지어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만듭니다. 때로는 사전에 단 하나의 증상도 없이 말입니다. 내과학연보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성인은 나이와 기존 질환을 조정한 후에도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현저히 높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위험한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통도 경고도 없고 반응할 시간도 없습니다. 한순간에는 괜찮다가 다음 순간에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갑작스러운 죽음은 예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의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의자가 만들어내는 정적인 상태를 깨는 것입니다. 최 씨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이웃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짧은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웃들에게도 함께 하자고 초대했고 이제 그 동네 전체에 작은 걷기 클럽이 생겼습니다. 적은 양이라도 움직임은 몸을 깨우고 이러한 보이지 않는 위험을 줄여줍니다. 매 30분마다 일어나세요. 스트레칭을 하거나 창밖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타이머를 설정하고 광고 시간을 움직임 시간으로 활용하세요. 매 식사 후 9분간 산책을 시도하세요. 이러한 작은 중단들이 신체의 리듬을 재설정하고 심장, 폐, 근육을 깨웁니다. 운동선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그것은 단지 죽음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매 시간 삶을 선택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6가지 위험을 모두 밝혀냈으니 모든 것을 종합하여 오늘부터 이 인식을 실제적인 변화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직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의 건강에 관심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댓글에 6번이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음 유용한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을 잠시 되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앉아있는 것이 경고 없이 심장을 손상시켜 조용한 심장 부담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리에 조용히 형성되는 치명적인 혈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움직임이 사라지면 뇌 기능이 천천히 저하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근육이 약해지고 균형 감각이 저하되어 간단한 발걸음이 심각한 위험으로 변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식습관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소화가 느려지고 혈당이 상승한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매일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이 징후, 고통, 반응할 시간도 없이 갑작스러운 죽음의 위험을 조용히 높인다는 냉혹한 진실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모든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위험은 작고 꾸준한 행동으로 늦추거나 되돌리거나 심지어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피트니스 전문가가 될 필요도 없고 멋진 체육관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한 번에 하나의 움직임으로 삶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세요. 팔을 뻗고 심호흡을 하세요. 이것들은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당신이 여전히 여기에 있고 여전히 건강을 선택하고 여전히 자유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의 몸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의사가 경고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넘어지거나 놀라거나 병원 침대에 누울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바로 지금 시작하세요. 더 오래 사는 것도 멋진 일이지만 더 잘 사는 것이 진정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단 하나의 유용한 아이디어라도 제공했다면 그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할 작은 움직임 하나를 공유해 주세요. 저는 모든 메시지를 읽고 여러분의 이야기는 이 성장하는 커뮤니티에 저와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영감을 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친구, 형제자매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당신은 결코 모릅니다. 그것이 그들이 심각한 일을 피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하여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세요. 특히 강하고 똑똑하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노인들을 위해 고안된 정보입니다. 진심으로 함께해 주셔서 건강을 선택해 주셔서 이 여정의 일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전하게 계속 움직이시고 희망을 잃지 마세요.